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지난 시간에는 키키고가 사랑의 역사에서 이웃사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사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마르크스가 얘기한 유토피아주의, 이것을 좀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행복한 삶에 조금 더 다가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채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프로이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프로이드는 이런 감각적인 향락, 이것을 어떻게 충족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서 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키케고아도 실존, 실존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각적 향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의 돈조반이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돈판이라는 이런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이 향락에 자기 몸을 이렇게 담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육체적인 향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은 사실 뭐 프로이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인간이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은 즐거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복잡한 어떤 뭐 학문적인 이론적인 설명하기 이전에 쉽게 경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간이 이런 감각적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서 무슨 뭐 엠번바인가 그래서 무슨 뭐 이상한 비디오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아주 뭐 돈도 많이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여튼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차지할 행복한 삶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생이 두 번이라면, 뭐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자기가 뭐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향락을 누려보고, 두 번째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신 차려서 살아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 사는 거라면 한 번 사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이게 재화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존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뭘 하면은 그 순간에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런 감각적 향락을 가지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이면은 어쨌든 간에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게 화려하고 즐겁고 좋은 길로 보였지만은, 실질은 그 길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확장된 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뭐 이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이미 얘기한 것인데,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한다는 면에 있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개인의 성취와 실패, 또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이 모여서 결국
국가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고대 그 소크라테스부터 사실 우리 인간이 한 개인이 하나의 작은 우주고 온 우주인데 온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내 자신이 어떤 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온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전에 톨스토이 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77억 되는 인구를 내가 사랑하겠노라. 그건 사실 내 옆에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 77억을 사랑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건 다 하나 추상적인 거니까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겠노라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붕괴해서 사회가 국가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겨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N번방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어진 자기에게 그 다가오는 이런 감각적 향락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에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저바니에 보면 그 돈저바니, 이제 돈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돈저바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실 유혹한다는 거는 거기 정신적인 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겠지? 이거는 유혹에는 정신적인 작용을 들어가는, 정신적인 작용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저반이라는 사람은 무슨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 그 자체에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아, 저기 쾌락이 있다면 또 쾌락하고, 무슨, 이 돈판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은 무슨 1,000명이나 되는 여자랑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감각적 향락이라는 것이 이 인간을 즐겁게 하는데 왜 그것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 육체적인 향락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더 고상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만 가지고는 인간이 만족하거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즐거움이 그 무의미한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한 인격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영혼의 활동이다, 정신의 작용이다, 육체의 욕구다, 육체의 욕망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목마를 때 우리가 물 마시는 거고 배고프면 음식 먹는 거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배부르고 기분 좋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충족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그 로마가 멸망할 때 여러분 그 뭐 스페어만이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쓴 그 행복과 호의, 호의 이렇게 선한 걸 베푸는 걸 호의라 그러죠. 의지를 갖고 베푸는 거. 독일어 글리군트 볼볼렌이라는 책인데 영어로 뭐
happiness and benevolence 이렇게 좋게 한다 그 말인데 그 책에서 보니까 야 이게 먹는 즐거움 때문에 말이에요. 다 먹고 파티가 들어가니까 밖에 가서 토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토하고서 또 먹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이런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런 인간의 그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 그걸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간절하고 더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욕구하는,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주 쉽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세 부분을 얘기해서 이드,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양심적이고 그런 거 이것을 슈퍼에고, 에고라, 초자라 그러고 인간의 자아라는 게 나가 뭔가 이것은 슈퍼에고와 이드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뤘을 때 에고가 나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보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이렇게 슈퍼에고와 이 이들을 이렇게 잘 조종하면서 에고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폭적인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기계고 시간에서 보면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요. 그건 기계고가 쓴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좀 두꺼운 책인데요. 한 500페이지 이상 될 거죠. 그 1권과 2권 각각이 우리나라엔 그 임충갑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걸 번역을 했어요. 아주 그 번역을 참 잘하셨어요. 임충갑 선생님도 세상 떠나셨는데 거기 보면은 2권이 보면은 그 윌리엄 판사에게 아주 여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이그 하나의 어떤 무슨 상징적으로 아마 판사를 이렇게 거기 등장시켜서 그 책을 그 작품을 전개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윌리엄 판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라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그 뭐 키케고 공부 그렇게 주로 하지 않는 분들도 키케고 얘기 중에 뭐 결혼해도 후회할 것이고 혼자 살아도 후회한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만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잘 뭐랄까 잘 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뭔가 사실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인간은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이 누구와의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게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건 여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어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런가? 원래 본성적으로 인간이 누구와 관계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뭐 동어 반복적인 이제 그 자기 의지만으로 혹은 자기 충족적으로 영어로 self sufficient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왜 못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동호반복적인 그런 반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과연 인간의 논쟁, 논박이
인간의 삶을 전체를 담을 수가 있겠는가. 길게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떻다, 옳다, 내가 바르다, 내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은 사실 말로 다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접 전달이다 그래. 인디렉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떻게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 혹은 뭐 실존 전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existence communication.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우리가 남한테 상처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옳다는 것은 다 말로 자기 어떤 그 언어적 주장으로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감각적 향락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스스로 내 삶을 다 갈무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성취되는가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논쟁이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장되고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